여러분, 엄마 고민, 그리고 내 아이 고민, 학업 고민도 좋고요. 그리고 가족 관계, 또 아이들의 학교 생활 고민, 모든 고민을 제가 잘 듣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을 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자녀와의 관계 문제로 엄마인 제가 너무 우울하고 고민이 되던 찰나에 교수님의 심야 라이브 방송이 있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사연 보내봅니다. 딸이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인데 9살이네요. 워낙 눈치도 빠르고 감정에 예민한 아이라 사춘기를 미리 맛보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 연령이 계속 낮아져서 아주 똑똑하고 성숙한 아이들은 9살, 10살 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집 아이가 아주 똑똑해요. 자, 평소에는 괜찮다가 자기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 상황에서는 갑자기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대합니다. 말꼬투리를 잡기도 하고 자기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해서 옆에 와 있는 저에게 신경질을 냅니다. 그 후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나면 꽤 대화를 깊게 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자꾸 반복되어서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편지도 써서 주지만 문제가 반복되니 별로 감흥도 없네요. 자, 그래서 제가 사람에겐 스트레스 풀지 않기, 그리기, 악기, 연주하기, 운동하기 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내셨어요. 맞아요. 스트레스를 엄마한테라도 풀지 누구한테 푸나 하다가도 엄마도 사람인데 풀도록 두는 것도 관계에 좋지 않을 뿐더러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일이기에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방송을 통해 꼭 도움받고 싶습니다. 지난 방송 정말 금쪽 같았는데 심야 라이브라니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써주셨습니다. 김지영님 감사해요. 자, 여러분 들으면서 저거 우리 집 얘긴데 하는 분들 많으셨죠. 맞아요. 요즘 애들은요 굉장히 빨리 성숙합니다. 굉장히 빨리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엄마 아빠와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기보다 이렇게 예의 없게 행동하는 아이들도 있지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자, 아까 그러셨잖아요. 엄마한테라도 풀지 누구한테 푸나 하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도 가까운 사람에게 내 감정을 함부로 배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엄마한테 풀지 누구한테 풀어? 동생한테 풀지 누구한테 풀어? 여기에 우리가 경계를 두고 지금부터 자제하는 법, 다르게 표출하는 법, 다르게 해소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학교 가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그걸 배설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9살, 10살만 돼도 스트레스는 아주 많습니다. 아이들이 학원도 많이 다니고 또 학교에서 친구 사귀기도 쉽지 않고 학업 스트레스도 벌써부터 많을 때지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더 과제가 많아지고 공부량이 많아져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때 어떻게 해소를 할까요? 지금이 정말 좋은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요즘 많이 힘들구나. 첫 번째는 여러분 공감입니다. 아이들은요, 힘이 들면 너무 힘이 들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나요? 라고 묻기보다 화와 짜증으로 표출하기가 쉽습니다. 내 감정을 잘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것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배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번은 공감이에요. 자, 아이의 이름을 안 써주셨는데요. 예쁜이라고 할게요. 우리 예쁜이 요즘 많이 힘들구나. 먼저 공감을 해주세요. 많이 힘드니까 자꾸 엄마한테 짜증을 부리고 싶지, 그 감정을 해소하고 싶지, 이해해 라고 하세요. 그런데 있잖아, 이 짜증이라는 것도 가까운 사람한테 자꾸 배설하다 보면 그 강도가 점점 강해져. 너 짜증을 많이 내고 나면 엄마한테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지?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 주지? 그런데 또 참지 못하고 짜증 내면 그 다음에 또 엄마한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 반복되지? 엄마도 마찬가지야. 엄마도 이해해야지 하다가도 자꾸 마음이 아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어. 엄마는 지금 걱정이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힘들 때마다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절제를 하지 못하고 계속 하다 보면 친구들한테도 하게 되거든. 그러면 우리 이쁜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 문제 생기면 학교 생활이 하기 싫어지고, 학교 생활이 하기 싫어지면 공부에도 지장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감해주고 걱정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 아이들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들은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훈계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뇌 속에 있는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에게 요청했어, 부탁했어 라는 느낌이 들면 우리 뇌 속에는, 아이들의 뇌 속에는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올라갑니다. 상대가 나에게 요청했으니까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예의 없게 대할 때 아유 부모 아니면 어디 가서 푸나 이런 마음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 아이가 감정 절제하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감정 배설을 하는 어른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시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아이들은요. 자, 뇌에서 옳은 판단을 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고 해서는 되는 행동,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리고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판단을 하는 곳이 전두엽입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이요. 1차 공사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자 10살에서 15살 그 사이에 이루어진다. 요렇게 저희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9살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때 아이들은요. 예의 없게 행동하기도 하고 감정 조율을 잘 못하기도 하고 정말 평소에는 착했던 아이가 한번 짜증을 내면 절제할 수 없을 만큼 예의를 벗어나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종종 합니다. 그때 예의 없다, 버릇 없다, 야단을 치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감정을 잘 조율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부모님들이 심호흡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야단치고 싶지요. 어디 예의 없이, 버릇 없이, 그리고 싸움으로 가게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아이를 우리가 잘 키우고 건강한 전두엽, 건강한 뇌를 가진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한 5번 하십시오.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공감해주고 걱정해주고 그 다음 뭘 도와줄까 요청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전두엽 1차 형성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온화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대화를 잘 해주시면 정말 예의 바른 행동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사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초1부터 고3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마음, 돛닦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대화하셔야 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요. 제가 저번 에듀소스 강의 때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었어요. 아이 방에 청소년 상담실 붙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 9살이니까 어린이 상담실 이렇게 붙일까요? 그러면 그 방문을 열 때마다 상담자의 마음으로 그 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함께 아이랑 화내고 짜증내는 일을 줄일 수 있고 힘들구나 공감하고 그런데 엄마는 이런 게 걱정돼 나가서도 이럴까 봐 엄마가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한번 노력해 볼까 요청할 수 있는 마음이 좀 더 생길 겁니다. 네, 김주영님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 보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